자, 일단 네. 우크라이나 전쟁, 일단 재건에 대한 기대감 이런 네. 것들로 인해서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어요. 일단 예. 이 부분 이게 정말 가능할까? 예. 그러니까 요즘 그 트럼프 수혜 섹터 중에서 그나마 그래도 시세 연속성을 보이는 쪽이 일단은 크게 보면 방산주가 있을 거고요. 바이오가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약간 좀 테마성이긴 합니다만은 우크라이나 재건, 그리고 이제 좀 폭넓게 보면 이제 건설주까지 그런 쪽에 일단은 좀 연속성을 보이고 있는데, 종목들 현황을 한번 차트를 한번 보면서 좀 얘기를 드릴게요. 일단은 대형 건설군에서 현대건설의 최근 주가 상승이 아주 두각을 좀 나타내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건설 기계 쪽으로 한번 가보게 되면은 HD 현대건설기계도 최근에 시장과 상관없이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테마군에서도 좀 한 종목 정도 볼게요. 최근에 우크라이나 그 재건 관련 테마에서 가장 강한 모습을 보였던 게 SY 스틸텍이라는 종목인데, 이제 최근에 좀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쨌건 트럼프가 재집권을 하게 되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제 종전되는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분석들이 이쪽으로 좀 수급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들 섹터의 공통점 다시 한번 좀 묶어서 보도록 할게요. HD 현대건설기계도 그렇고요. 현대건설도 이렇게 같이 보시게 되면은요. 일단 주가가 좀 장기간 조정을 좀 받았던 섹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좀 빈집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빈집인데 좀 이제 어떤 논리, 수급적인 논리로 좀 이제 밀고 들어가기 좀 좋은 쪽이 어디냐라고 봤을 때 현재로서는 이제 좀 건설 관련 섹터가, 그리고 또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아무래도 이제 뭐 패드워치에서 지금 9월에 금리 인하 확률을 거의 100%로 찍어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이제 곁들여진다면 뭐 건설주는 그래도 이제는 좀 좋아지는 쪽 아닌가라는 논리까지 이제 확산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좀 이쪽은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인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네. 뭐 지금 떠돌고 있는 거는 많은데 네. 찐 수혜주가 어디가 있을까? 아, 이게 참, 그러니까 뭐 동네는 이쪽이 맞다라고 해도 항상 우리 번지수가 고민이잖아요. 그래서 번지수를 바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주요 그 건설주들이 일단은 저는 좀 대형 건설주들이 일단 좀 탑비권에 있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결국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저 바이오가 좋았는데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시총상이 대형 바이오가 좋고요. 어쨌건 오늘도 이제 반도체 쪽이 많이 좀 급락을 했어도 실제로 뭐 삼성전자나 이런 쪽은 좀 덜 빠지는 것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시가총액이 큰 쪽이 아무래도 기관 외국인 수급이 좀 대한 수급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대형 건설주 위주로 일단 좀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종목군은 뭐 테마군까지도 말씀을 드릴 테지만, 최근에 사실은 건설주 관련해 가지고는 좀 이제 그 좀 어두운 쪽의 리포트가 좀 많이 나왔어요. 2분기 뭐 감익 전망 실적이 예상보다 부진할 거다. 그리고 뭐 해외 쪽의 수주 모멘텀도 불확실하다 등등. 그리고 뭐 미분양도 쌓여 있고 또 온갖 안 좋은 소식을 죄다 갖다 놓고 뭐 리포트나 뉴스가 나왔는데, 정작 최근 며칠 동안 주가를 좀 반응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제 주요 건설사들의 이제 2분기 실적 전망이 어떤지 한번 제가 요약을 해와 봤는데요. 일단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전분기 대비해서 일단 감익 전망인 거 맞습니다. 맞는데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러니까 작년 2분기에 뭐 4,300억 정도 워낙에 대규모 뭐 영업 손실을 봤기 때문에 일단은 올해 영업이익 842억으로 이제 흑자 전환을 할 거고요. 전분기 대비해서도 좀 늘어나는 추세고, HDC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에도 작년 이번 워낙에 안 좋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저효과로 영업이익이 무려 뭐 이제 뭐 880% 증가하는 걸로 나타나는데, 전분기 대비해서도 일단 좀 최악은 지났다라는 평가로 좀 볼 수 있는 실적 베이스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뭐 나왔던 어떤 리포트나 뉴스 같은 경우도 결국 이제 악재를 좀 다 반영하는 수순의 그런 어떤 이슈들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 뭐 DLENC나 뭐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도 좀 저점을 통과하는 구간인데, 지금 옆에 제가 이제 이 건설주들의 시가총액을 한번 쭉 정리를 해봤는데 이렇게나 쪼그라들어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예. 많이 빠졌어요. 예, 현대건설 정도가 한 3조대 정도 하고 있고요. 나머지 건설주들은 이제 1조대 정도니까, 야, 이거 뭐 여기서 이거 더 내려가야 되나 싶을 정도로 그동안 좀 덩치가 많이 쪼그라든 측면들이 있어가지고요. 일단 뭐 건설주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금리 인하 기대감, 그리고 최근에 뭐 부동산 경기가 조금씩 뭐 살아난다는 분위기, 그리고 이제 금리가 인하가 된다고 하면요, 아무래도 좀 부동산 경기 회복 기대감은 살아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미분양, 뭐 PF 이런 얘기들 많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금리가 떨어지면 떨어지는 만큼 또 PF를 더 완화될 수가 있는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쪽이 지금 건설주에 반영이 되는 것 같고, 조금 더 이제 논리를 확산해서 트럼프 수혜까지 한번 곁들여 본다면은 결국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같이 좀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제 관점이고요. 그래서 이제 종목들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일단 대형 건설주 위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탑픽은 일단 현대건설이 좀 맞다고 봅니다. 실제로 이제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최근에 그 건설주들이 예전에 그 해외 플랜트 쪽에서 많이 좀 대규모 그 손실해갖고 삼각한 적이 있다 보니까 이전만큼 적극적으로 좀 해외 수주 쪽을 가진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사실은 이제 눈에 띄는 어떤 해외 좀 수주 모멘텀이 기대되는 쪽은 사실 현대건설 이외에는 찾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데요. 근데 이제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오늘 뭐 아침에 확인한 리포트에는 뭐 불가리아 원전 뭐 이거 수주가 불투명하다 이런 얘기도 나왔지만, 일단 불가리아 원전 쪽에 대한 모멘텀이 있고, 또 우크라이나 쪽에 일단 SMR 한 20기 정도 되는 이제 이런 어떤 수주 관련한 기대감이 있기는 해요. 네. 그리고 실제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대형 건설사 같은 경우에 중에서 가장 좀 우크라이나 재건 쪽이 좀 가까운 종목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뭐 작년 1월에 리빌드 우크라이나에 참가해서 1조 원 규모의 MOU를 일단 체결한 사실들이 있고, 또 우크라이나 쪽에 뭐 소형 원전이라든지 유럽 쪽에 동유럽 쪽에 그런 이제 원전 수주 모멘텀이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모멘텀이 확장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형 건설주 쪽에서는 역시 우크라이나까지 같이 본다면은 현대건설이 좀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건설 기계 쪽으로 좀 요즘에 수급이 확산되는, 요즘 뭐 진성 TC도 좀 올라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제 좀 찾아보니까 실제로 우크라이나 쪽에 실질적으로 이제 무언가 이제 액션이 있었던 거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HD 현대 인프라코어도 이제 같이 참여한 부분인데, 건설 장비를 실제 우크라이나 그 복구 현장에 좀 투입을 했고, 또 이제 재건 협력 대표단으로 방문을 해서 또 이제 그 관련한 뭐 대사라든지 정부기관 또 사람들하고 협력을 논의했던 바가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쪽에 대한 모멘텀으로 볼 수 있고요. 그 외적에 이제 나머지 분들은 솔직히 뭐 한다라고는 하는데 실제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다. 근데 이제 테마군으로 좀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애들. 근데 그 와중에 이제 몇몇 종목을 제가 이제 밑에 이렇게 좀 뭐 SY나 금강공업, 한미글로벌 같은 거를 제가 이제 적어는 놨는데, 그나마 이제 이런 종목들이 여러분들이 물론 이제 이거 뭐 제가 종목 말씀드린다고 바로 사시진 않으시겠지만 스터디를 해보시겠지만은 그래도 이제 이익 베이스가 좋고요. 실적이 우량하고, 그러니까 어떤 개념이냐면 테마군으로 움직이기는 하되 실제 이 가격에 접근한다 하더라도 밸류에이션 상으로 무리가 없는 부담 없는 가격대의 종목들만 좀 제가 추려온 거예요. 뭐 그 외에 뭐 외적으로 뭐 급등하는 종목들이 있기도 한데, 그런 종목들은 제가 좀 논외로 치고, 그래도 이제 조금 좋은 가격대에서 접근할 수 있는 건설 및 우크라이나 재건 관심 종목군들은 뭐 요 정도 선에서 좀 추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하여튼 이 건설주, 네. 일단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재건으로 봐야 될 것이냐. 왜냐면 뭐 GS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네. 뭐 국내 주택 네. 사업을 주로 하는 네. 그 기업들이다 보니까 일단 부동산에 대한 어떤 그 전망? 네. 이게 바탕이 돼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본업에 대한 모멘텀이 조금 더 짙어져야지 신뢰도가 높아지는 거는 맞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장기간 주가가 조정받고 횡보한 그 섹터들은 저는 이런 주의입니다. 일단 뭐가 됐든 뭐라도 걸고 일단 오르고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만 이제 선순환의 고리가 연결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실적 전망이 좋아지면은 지금의 이제 상승하는 주가가 그만큼 정당성을 확보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최근에 이제 건설주는 어쨌든 트럼프 수혜 기대감이라든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뭐 우크라이나 재건 등 뭔가 그래도 이제 장작이 하나둘 좀 쌓여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주가 흐름이 이런 시장에도 이렇게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다라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대표님 말씀하신 게 굉장히 정확한 지적이신 거고, 실제로 이제 그런 어떤 모멘텀으로 올라가야지만 이 주가가 건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건 분명한데, 근데 어쨌건 최근에 건설주는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고요. 그렇다는 것은 이런 어떤 어려운 시장에서도 뭔가 이제 오를 거리를 찾아 나가기 시작했다. 이런 관점에서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건설주 가운데서 그러면 또 반대로 해외 수주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게 있다면 그것도 네. 한번 좀 정리해 주시죠. 그게 사실은 지금 찾아봐도 현대건설이 가장 좀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쪽이고요. 그러니까 GS건설이나 이런 쪽도 얼마 전에 뭐 사우디에서 이제 공사를 수주했다 이런 모멘텀이 있긴 한데, 규모 자체가 뭐 한 73억 달러 정도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해외 쪽의 모멘텀을 기대한다고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대부분의 건설사들이 과거에 그 해외 플랜트 쪽에서 그
그 대규모 손실을 봤던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사실은 이렇게 공격적으로 해외 쪽 수주를 확장하거나 이런 쪽은 별로 없습니다만 이제 중동 쪽에서 일부 이제 공사 수주하는 부분, 예를 들면 이제 뭐 네옴시티 관련해 가지고 이런 것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주가에 뭐 큰 어떤 모멘텀이 될 만큼 큰 규모로 아직은 터지는 것들이 없거든요. 그나마 이제 현대건설이 좀 원전 관련한 어떤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그래서 제가 대형 건설주 쪽에서는 현대건설을 가장 좀 탑픽으로 보는 이유도 바로 그런 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가운데에서 뭐 밸류에이션이 됐든 아니면 어떤 상승에 대한 모멘텀 네.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좀 탑픽으로 보시는 건설주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자, 그러니까 사실은 현대건설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일 좋아 보이는데요. 근데 일단 국내 주택 부분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모멘텀이 된다고 했을 때, 예를 들면 이제 전체적인 어떤 건설주의 어떤 모멘텀들은 지금 여러 가지 좀 이제 후보군에 올라 있잖아요. 금리 인하 기대감이라든지 부동산 경기 회복이나 뭐 이런 것들, 아니면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등등이 있는데, 이제 국내 건설 쪽으로만 조금 이제 국한해서 조금 본다고 하면은요. DLNC는 좀 국내 주택 사업 쪽만 보면은 이제 그런 쪽은 좀 모멘텀이 좀 있어 보여요. 그래서 국내 주택 사업, 그러니까 정말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전체적인 금리 인하 기대감, 우크라이나 재건 기대감 이런 것 때문에 현대건설이 여러 가지로 좀 이제 그 모멘텀이 노출이 돼 있으니까 일단 현대건설을 이제 탑픽으로 보지만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국내 좀 주택 경기 쪽에서 뭔가 이제 가시적인 어떤 개선세가 나타난다고 했을 때는 그러면 좀 논리가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럴 때는 국내 주택 사업 쪽에서 조금 강점이 있는 DLNC 쪽까지 좀 확장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그 우리 AI 소프트웨어, 네. 이쪽 한번 좀 보죠. 오랜만에 또 그 리뷰도 좀 하고. 결자 해지라고 또 해야 될 때가 왔죠. 네. 아, 저 보니까 요즘 많이 빠졌어요. 저쪽도. 그나마 최근엔 올라오는 거죠, 이게. 근데 지금 오늘도 이제 어제도 그랬고요, 그저께도 그랬고, 일단 좀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그러니까 좀 꿈틀대긴 합니다. 요즘 AI 소프트웨어 쪽 이런 종목들이 꿈틀대긴 한데 아직은 군집성은 확인은 안 돼요. 하지만 또 최근에 시장 대비해서는 뭔가 좀 움직이려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는데, 그 배경을 본다고 하면은요, 일단 트럼프의 공약 중에는요, AI 육성이라고 이렇게 전해지는데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이걸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작년 10월에 그 바이든 대통령이 그 이제 AI 좀 규제안이라는 거를 도입을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그것 때문에 좀 이 미국 쪽도 그렇고 이제 우리나라 쪽도 소프트웨어 주들이 이제 그때 좀 흔들렸던 적이 있었었는데, 지금 트럼프는 이제 이걸 철폐하겠다. 네. 그러니까 아직 뭐 AI,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런 거죠. AI가 이제 어떠한 그 부작용을 일으킬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 우리가 미리 좀 규제에 나서자라는 취지였는데,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이제 그때 차라리 우리가 규제를 하더라도 지금 이제 산업의 성장에 굳이 우리가 무슨 뭐 어떤 발목을 잡을 필요가 없다라는 취지에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신압으로 시장에 살짝 반영이 됐는데, 자, 네이버가 어쨌건 바닥은 쳤네요, 그죠? 네이버가 이번 달 현재 지금 4% 가까이 상승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뭐 전에 들어서 아시겠지만은 라인 지분 매각 관련한 이슈가 사실상 이제 원점으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이제 지분 매각은 당장에 이루어지지 이제 않는 쪽으로 이렇게 하면서 악재가 좀 해소됐다는 이제 그런 시각에서 네이버가 최근에 이제 바닥에서 상당히 좀 올라오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요. 일단 이번 달에 그래도 시장 대비해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가운데 있는 종목이 사실 이제 네이버가 주춤하다 보니까 AI 소프트웨어 쪽에서 그러면 이제 그 두 번째 대장으로 할 만한 녀석으로 이제 삼성 SDS를 보고 있었는데, 삼성 SDS도 이번 달에 현재 5% 정도 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옆에 있는 종목은 이제 개별주긴 한데요. 이건 폴라리스 AI라는 종목이에요. 물론 이제 요 앞에 이제 두 종목과는 뭐 체급상 비교하기가 조금 애매할 수 있습니다만, 이번 달에 주가 흐름이 좋기 때문에 일단 이번 달에 지금 8%대 상승을 하고 있고, 일단 최근 2일 동안에는 거 25% 좀 급등을 하거든요. 근데 이 종목이 좀 상승한 배경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 이제 트럼프의 AI 그 육성 계획, 요런 거에 대한 수혜 기대감이라는 뭐 그런 뭐 기사가 뭐 이제 노출이 되면서 이런 흐름들을 보여가지고 이런 녀석들만 보게 되면은 AI 소프트웨어 종목이 좀 좋은가라고 볼 수도 있는데, 네.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다른 종목들, 더존 비즈원 같은 경우가 이번 달 현재 지금 이제 4.6%대 하락을 했고요. 근데 뭐 더존 비즈원은 사실 그동안 뭐 오른 게 있으니까 얘는 좀 이제 빠질만도 하다 생각하는데, 이 두 녀석이 상당히 속을 새기죠. 그렇죠. 예, 한글과 컴퓨터, 이스트 소프트, 실체가 없는 것도 아니고 뭔가를 하고 있는 애들이고,
이런 애들인데 한글과 컴퓨터는 이번 달에 지금 10% 정도 좀 많이 빠졌어요. 네. 네, 그리고 이스트 소프트도 현재 5% 빠져 있는데, 근데 이 중에 이제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에 개별 좀 악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 한글과 컴퓨터 그룹의 그 회장이 그 비자금 조성 그 의혹으로 해가지고 이제 구속영장 뭐 청구됐다라는 요런 부분 때문에 한번 좀 주가가 흔들렸던 적이 있었는데, 물론 이제 그 한글과 컴퓨터에서는 즉각 이제 뭐 해명 보도 자료를 내서 우리 경영진은 전혀 상관없는 일이고, 그리고 이제 그 한글과 컴퓨터의 그 지배 회사인 한컴 위드를 통해서 대부분의 어떤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제 한글과 컴퓨터하고는 관련이 없고 사업이 아주 잘 되고 있다라고 해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제 그런 오너 리스크가 좀 불거지게 되면 주가가 좀 단기적으로 그렇죠. 좀 회복하기 어려운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만 보면은 뭔가 조금 기대를 할 만한 그림이기는 한데 실제 군집성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이제 그렇지 않은 모습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또 이제 한번 올라줘 이쯤이면 오를 만도 한 녀석들이 아직 좀 주가가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으로는 AI 소프트웨어 종목이 아직은 좀 개화하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라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아, 저런 뭐 비자금 횡령 뭐 하여튼 네. 이러저러한 배임 이런 것들 나온 기업은 사실 안 쳐다봐야 되는데 우리가. 근데요, 참, 그러니까 저도 이게 사실 저도 이제 말빚이 쌓이고 업보가 쌓이다 보니까 한글과 컴퓨터는 사실 제가 굉장히 선호하는 종목 중에 하나였거든요. 네. 사실 네이버가 제대로 했으면 네이버를 선호했겠죠. 근데 네이버가 뭐 라인이다 뭐다 해가지고 자꾸 시끄러우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은 어느 쪽에 우리가 좀 앵커 종목을 선정을 해야 되냐라고 봤을 때 사실 한글과 컴퓨터는 실제 AI 관련해가지고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 실제 최근에도 그 AI 관련한 플랫폼에서 계속 이제 신제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쪽에 대해서 지금 실적 모멘텀이 있고 2분기 실적은 또 굉장히 괜찮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의 지금 본업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오너 리스크나 이런 것 때문에 또 주가가 주저앉아 버리니까 그러니까 뭐 솔직히 어떨 때는 좀 답답하고 화도 날 때가 있죠. 그런 것들. 그러니까 기업의 어떤 본질 가치 외적인 걸로 주가가 흔들려 버리니까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에서 아직까지 이제 AI 소프트웨어 쪽에는 그렇게 이제 큰 간판을 아직도 걸어주지 않는 측면들도 있고. 그러니까 억울한 건 이런 게 있습니다. 뭐 사실 이제 그동안 상반기는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뭐 비슷하게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한 AI 하드웨어 논리로 주가가 많이 올랐었고, 네. 그리고 하반기 들어서는 사실 이쪽 진영에서 논리가 좀 희석되고 있잖아요. 좀 이제 뭐 오늘도 이제 반도체주들이 좀 많이 좀 흔들렸지만,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 차례로 소프트웨어가 충분히 저는 바톤 터치를 해도 될 거라고 보는데 아직 그런 작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또 하나 이제 미국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M7, 매그니피센트 7이라고 해가지고 거론되는 대표적인 7개 종목 중에 4개가 AI 소프트웨어 종목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메타, 그죠? 그렇죠. 근데 그런 종목들도 사실은 그렇게 엔비디아처럼 드라마틱하게 주가가 오르진 않아서 그렇지 다 신고가 영역에 있는 애들이거든요. 근데 이렇게나 우리 시장에서 이걸 안 받아주나 싶을 정도로 좀 답답할 때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조금 더 오늘 또 악재가 나온 게 한컴도 구속영 이거 네. 신청됐다고 하지만 네. 저 카카오도 지금 김범수 의장 구속영장 그렇죠. 청구가 돼가지고 이게 예.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이게 예, 오너 리스크 참. 경영진들의 이거 참 어떻게 해야 돼 이거. 그러니까 참 우리 시장의 어떤 그 오너 중심의 문화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게 사실은 계속 발목을 잡는 디스카운트 요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일단은 그래도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글과 컴퓨터는 어쨌건 그래도 이전 저점을 지키거든요. 네. 예, 보시게 되면은 참 이게 제가 그러니까 이 한글과 컴퓨터가 제 말빚의 참 역사입니다. 이제 연초 얘기했다가 조정 받았다가 이쯤에서 드라마틱하게 한번 올라와가지고 저도 여러분들 앞에서 모처럼 한번 생색을 냈던 게 잠깐이었고요. 이제 그러고 이제 다시 조정을 받았는데 그래도 그런 악재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전 저점은 지금 지켜내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2만 원은 그래도 안 깨려는 뭐 그런 작용들, 그리고 현재 주가 기준으로 올해 예상 PER을 산정해보니 12배까지 떨어져 있어요. 예, 12배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상으로 보면은 너무 지금 사실 가격적으로는 매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면 어제까지 한글과 컴퓨터를 몰랐고 오늘 새로 한글과 컴퓨터를 봤다 그러면 이건 너무나 매력적인 종목일 텐데 이 제 어떤 이 영역의 세월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참 이 가격에도 이게 더 사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좀 여러분들께서도 들고 계신 분들 계실 테니까 우리 가족분들 중에서는. 하지만 뭐 여기까지 온 김에 좀 저도 오기는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오기로 했다가 망하는데. 근데 오기도 뭐 예를 들면 택도 없이 뭐 급등주를 추격 매수해서 오기 부리는 게 아니라 어차피 접근했던 시점부터 밸류에이션 매력은 계속 있었던 거였고, 또 AI 관련해 그 사실 이제
우리나라 그 AI의 숙제라는 게 뭐냐면 이미 뭐 AI 주도권은 이미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다 가져갔잖아요. 데이터 그렇죠. 센터부터 해가지고 소프트웨어 플랫폼까지 다 갖고 갔잖아요. 그나마 네이버에서 이제 좀 생성형 AI 그 하이퍼 클로버 X 기대했지만 최근에 뭐 라인 이슈다 뭐다 해가지고 많이 좀 희석되고 퇴색됐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우리나라 그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이제 나아갈 길은 결국에 이제 한국형 AI 쪽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쪽에서 이제 할 것들이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이제 삼성, SDS나 네이버나 한글과 컴퓨터도 마찬가지고 기타 이제 제가 좀 이제 관심 있게 눈여겨보고 있는 그런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뭐 주가는 최근에 보진 하지만 다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은요 다 묵묵히 자기 갈 길을 가고는 있습니다. 가고는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정부에서 AI 정보 활용 지침이라는 게 이번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제 AI 쪽에 대해서 이게 약간 이제 개인 정보에 대한 부분들이 민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사실 이제 기업에서 이제 뭐 맘대로 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어떤 가이드라인 좀 나와줬으면 하는 그런 이제 그 정서가 있었었는데 이번에 이제 그런 건 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한국형 AI 쪽에서 뭔가 이제 조금 더 이제 가시적인 것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건 좀 뭐 어차피 뭐 투자의 관점에서 뭐 저점에서 접근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뭐 갖고 계신 우리 가족분들도 같이 한번 좀 일단 시간을 조금 더 쓰는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기다리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네.